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죠, 그죠? 블록체인의 현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그 세션 하나도 안 빠뜨리고 앉아서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의 모든 관심은 지금의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더 옵티마이즈 할 거냐 라는 얘기하고, 그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잘 하면 된다, 아마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션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디지털 생태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 무엇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블록체인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지금의 마케팅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세션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생태계가 아니라 이 다음의 생태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지금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좀 재미없다,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그 다음을 기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마케팅에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지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선 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왜에 대해서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하시면은 블록체인 업계로, 블록체인을 지금 암호화폐로만 보고 계신 분들, 특히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보다는 암호화폐의 부조리성이 먼저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블록체인 하면은 암호화폐는 사람 인생 망치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블록체인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보안 위주의 프로토콜, 인터넷 다음을 잇는 새로운 프로토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블록체인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지털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컨퍼런스 룸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는 거는 다 그거죠, 그죠? 마케팅 성장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미틱 성장하고 있어요,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모으셔야 되고, 그 데이터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렇게 모으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빠뜨렸어요. 그 모은 데이터가 믿을만 합니까?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0% 이거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가치는 상승은 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묻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고요. 또 하나가, 자, 이런 부분 다 업사이드 쪽이죠, 그죠? 또 하나는 플랫폼, 디지털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위주로 거의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플랫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없죠, 그죠?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는 회사,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말고 어디 있나요? 아마존? 없어요. 플랫폼 과점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운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디지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럼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보죠.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시죠? 7월 말에 페이스북이
세컨드 쿼터까지의 매출 어나운스를 했는데 하루 만에 주식이 16%나 떨어졌어요. 시총이 약 50조 가까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처럼 믿고 있는 페이스북의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저 회사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 출발점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자, 이 영상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그 미국 국회 청문회에 마크 주커버그가 불러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피셜하게 나온 얘기는 5천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였지만 더 많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더 많은 기관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페이스북을 지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애플의 팀 쿡조차도 페이스북 사태에 대한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개인 데이터의 오남용에 대해서 특히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들도 불만들이 많아요. 작년 말에 유니클로가 아마존에 입점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마존에 들어가는 순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더해서 작년에 또 큰 이슈가 되었던 P&G나 유니리버나 이런 데서 디지털 마케팅 스pen딩을 줄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한 크게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디지털 스페이스 상에서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브랜드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광고 집행했다고 가져오는 데이터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죠? 디지털 마케팅 전체 에코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광고. 자, 여러분, 이 화면에서 국내 사이트에 약간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화면에서 실제 컨텐츠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이 두 부분만 실제 컨텐츠이고요. 나머지는 다 광고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광고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데이터를 쓰고 계시죠, 그죠? PC 사이트도 있고요. 모바일 사이트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많죠, 그죠? 볼 수가 없습니다, 컨텐츠를. 이런 사이트들도 무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건 짜증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사용자들은 이런 일을 하죠, 그죠? 애드 블로커를 열심히들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한 사용성도 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로 애드 블로커 어둠션이 무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개인들이 내어놓는 정보에 대한 가버넌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페이스북에 내어놓는 내 정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들에 대해서 투명하면 좋겠고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 내가 페이스북 가서 좋아요를 아무리 누르고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에 아무리 뭘 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보상을 받고 싶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의 가져오는 비전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가진 비전이 과연 또 뭘까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의 체인들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게 이게 설명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블록의 체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록은 뭐냐? 블록은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그렇게 많이 들었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블록이에요.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저 블록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리고 체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미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기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데이터와 기여의 에코시스템에서 움직여가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고요. 저거를 통해서 데이터는 비가역성 그리고 무결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돼요. 저 블록 안에 한번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뢰와 투명성의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여기 사용자가 있고 퍼블리셔, 미디어가 있고 다양한 여기가 좀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럼 저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범위는 어디부터 해야 될 거냐? 고민들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 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컨슈머 쪽만 바라보기도 하고 퍼블리시 쪽만 바라보기도 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마케팅 테크놀로지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미 버전 2가 나와 있어요. 블록체인과 마케팅을 결합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저게 작년 7월 달에 나왔고요. 올해 4월 달에 여기 좀 4월로 돼 있죠. Q1 2018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하게 광고 다음에 컨텐츠 해서 저런 버티컬 영역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 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광고 시스템 제가 확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전체 프로그래미틱 쪽에 많이들 몰려 있습니다. 저거는 전체 에코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미틱이라는 이름으로 오디언스 데이터와 미디어에 그거를 연결하겠다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소셜과 릴레이션십. 지금 SNS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뒷부분을 같이 드라이브하는 이런 많은 에포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랜드스케이프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하게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싹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면은 우선 소셜 쪽에 이런 업체들이 이미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티밋은 이미 여러분들이 혹시 스티밋 사용하시는 분? 네, 딱 한 분 계시네요. 스티밋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되게 초기 버전 블로그와 같은 걸로 이미 사용자가 100만 정도가 되고요. 블록체인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데일리 사용자가 한 6만 정도 되는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피벗이나 유니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이니셔티브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광고 체인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에어블락 그리고 에드에코의 익스체인지는 코차바라는 모바일 트래킹하는 회사인데 왜 한국에 넣는가 하면은 해시드라는 국내의 엑셀러레이터랑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쪽으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식스 네트워크라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광고계 안에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주어지는 돈을 또는 기여하는 부분들을 토큰으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류를 이용한 K스타 라이브 한류 사용자들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오늘 제가 두 분을 추가로 모셔서 식스 네트워크 쪽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레코벨의 박성혜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 쪽으로 하고 계시는 에어블락의 남성필 대표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10분 정도씩 얘기를 듣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성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박성영입니다. 저도 이구환 센터장님 설명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어떻게 제가 저 내용들을 피하면서 제 관점에서의 엑기스만 여러분들 잘 전달을 드려야 될지 갑자기 또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조금 좀 협소한 주제로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서 그냥 디지털 마케팅에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생태계 관점에서 각각 어떤 기회들이 있고 그거를 풀면은 무슨, 예를 들면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 기회가 있는지, 무슨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행사인 만큼 광고 전문가분들 또는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좀 쉽게 넘어갈게요. 결국에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생태계의 주체가 누구냐, 각 극단에 있는 주체들, 중간에 뭐 이제 중개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맨 좌측 하단에 광고주가 있고요. 광고하고 싶은 사람, 내 돈을 써서 광고를 하겠다,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가 계시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위쪽이 매체입니다. 저 세 개의 그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광고주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돈을 쓸 거고, 돈을 써서 광고 매체에 돈을 태워서 나를 알리고 싶다. 그럼 누가 찾아오죠? 나를 알리면, 내 존재감을 알리면 사용자가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나 그거 필요해 라고 와서 나한테 와서 돈을 씁니다. 내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가져가거나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면은 그 상품을 돈을 주고 구매해주는 고마운 사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세 개인 게 재밌는 게, 원래 광고주가 사용자를 직접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을 사주세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가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용자는 광고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요. 일단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매체고요, 뭐 라인도 매체고요, 카카오톡도 매체고, 은행 앱도 원래는 뭐 광고화가 안 됐지만 그런 트래픽을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주요 매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신문 사례 보셨는데 광고가 좀 덕지덕지 있긴 했지만 그 궁금하니까 내가 클릭해서 신문 기사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매체들에 열심히 가가지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놀고 있으면은 그 매체에 내가 와서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서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태계가 돌아가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 괄호로 써놓은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광고주는 그러면 매체한테 고맙다고 대가로 비용을 냅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돈을 어디서 회수하냐면,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이 결국 그 광고를 보고 내 사이트에 오면, 배너를 클릭해서 내 사이트에 와서 물건을 사주면,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니까 이걸 계산기를 잘 두들려서 광고비를 얼마나 쓸지, 더 쓸지 말지 이런 걸 계산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한 가지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매체에서 여러분들 아까 신문 광고 보실 때 어떡하죠? 모바일에서 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끌려고 X자를 눌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창이 닫히는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로 가죠. 실수로 잘못 누르거나 UI가 약간 좀 나쁘게 설계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다 손실이에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클릭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손실이고, 완전히 기계가 돌려버려서 프로드를 만드는 것들이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에서 사용자한테 정상적으로 광고가 제공되고 과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도 있고, 로봇이 가짜로 진짜 트래픽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벌어가는, 근데 저러한 손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체 광고비의 25%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광고주가 내가 광고비를 줄게라고 했는데 그거 가짜 아니야, 가짜 빼고 줘. 그럼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이런 한단까지 판단이 어렵겠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광고의 현실입니다. 저걸 지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큰 문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간단하게만 리뷰해드리면은, 사용자가 광고주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광고주가 원하는 정보가 쏟아집니다. 돈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전환까지 컨버전이 일어나거나, 그 물건을 안 사더라도 나 이런 사람인데 너네 사이트 와봤어라는 정보가 남죠. 다음에 보시는 이게 어떤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떤 단말기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프로필이 어떤지, 뭐 소득이 많은지 어떤지, 뭐 이탈했는지,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는 게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는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페이스북을 하실 때, 신문을 읽으실 때, 또는 어떤 서비스를 쓰실 때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체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서비스고요. 그 서비스상의 광고가 보이니까 광고 상품이 탑재된 매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 자체의 프로필이 20대 남자일 거고요. 또 40대 여성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다루는 잡지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광고가 나온다면은 그런 쪽에 대한 사람들 프로파일 정보가 여기에 쌓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의 사용자가 방문해서 무슨 데이터를 쓰고 있느냐,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광고주가 알 수 있을까요?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만 보통 광고주는 자사가 운영하는 자기 사이트, 예를 들면 쿠팡이 쿠팡 사이트라거나 티몬이 티몬 사이트를 운영할 때 거기 방문할 때만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지, 내가 광고주라고 여러 매체에 광고를 실게 허락했지만 그 매체가 디테일한 데이터까지는 나한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파편화돼서 사일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지,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많고 구글도 이런 게 많은 것뿐이지, 광고주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손쉽게 취득하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고 중요한 주제인데요. 광고주는 광고 매체에 이제 광고를 태우려고 시도를 하겠죠. 나 돈도 있고 광고 매체 여러 개에다가 광고를 태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귀찮고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재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재화할 수 없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죠? 기업이 외주를 주죠. 에이전시를 찾아서 시킵니다. 광고일 잘하는 에이전시를 찾아가지고 비딩도 시키고 그 에이전시를 선택해서 내 광고비 한 달에 3억씩 앞으로 6개월간 태워주세요. 여러 가지 채널에 네이버 광고도 좀 해주고 페이스북 광고도 해주고 인스타그램 광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에이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업무가 휴먼 에이전트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디지털 마케팅인데,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프로세스는 하나도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광고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한테 소셜 팔로워 100만 명 넘는 인플루언서 1000명을 모아가지고 1000명이 각자 콜라를 맛있게 먹는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요 하나당 500원씩 줄게,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광고를. 그럼 그거를 해내면 돈 버는 거잖아요. 에이전시도 중개를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계약서 몇 개 써야 되죠? 1000개 써야 되죠. 정산 몇 명한테 해줘야 되죠? 1000명한테 정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숫자 다 취득하고. 그래서 숫자 같은 KPI는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자동화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쓰고 사람들 만나서 누군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 이거를 푸시하거나 공정 체크하거나 아우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드롭됐을 때 그거 죄송하다고 다 사죄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자동화가 안 돼 있죠. 그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과 정산 관련 행위가 아직도 세금을 피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거치더라도 자동화율을 높이기가 되게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혁신을 해서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고 계약과 정산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깔끔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정산도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까지 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누가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고요. 특히 아직도 매체화되지 못한 수많은 채널이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좋은 매체들이 광고 지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모바일 폰 쓰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건 모바일 폰이에요. 여기 강연 들으면서도 보시고 지하철에서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다 광고 지면화 될 수 있는 건데 그 트래픽의 폭발적인 성장이 아직 광고 지면화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마케팅의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아까 이쪽 저쪽에 파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다는 것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 역할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약이 되고 누구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힘들게 페이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광고 플레이어들이 베팅하는 거죠. 저런 날이 언젠가 올 거고
우리 쪽은 그 프로세스만 디지털화가 되면 상품 자체가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리딩 인더스트리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어떤 것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 초반에 설명해 주셨지만 뭐 6. 네트워크라고, 이거 이제 뭐 매체랑 광고, 디지털 마케팅 자체 생태계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써가지고서 한 단계씩 자동화시키면서, 또 이게 일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해서 해야지 정산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체제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북미에서 가장 유명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아까 익스체인지라는 코차바라는 회사의 프로젝트이 이런 비전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챙겨보시면, 동남아 중심의 사례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이런 생태계를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걸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은 이따 Q&A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성필 대표님께서 A180 사례를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180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그리고 GDPR 그리고 개인 데이터 시장을 탈중앙화기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광고 성과를 분석해주고 그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에어브릿지라는 서비스를 현재 국내에 약 150여 개 정도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스로를 저희는 빅데이터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저희가 여태까지 국내에서 누적으로 한 6천만 대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추적을 해왔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6개월 기준 약 4천만 대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국내 디바이스의 3분의 2 정도를 저희는 추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던 회사가 왜 블록체인으로 들어왔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저희는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디바이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개인으로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나의 정당한 동의, 나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이 돼서 수익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날씨 앱이 내 설치된 앱 리스트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테마 키보드 앱 같은 거 쓰신 분 계시죠? 키보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렇지만 그 테마 키보드 앱에서는 내가 입력하는 모든 키워드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나의 데이터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현실에 철퇴를 내린 법안이 바로 뭐냐면 GDPR입니다. GDPR은 이제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그 EU에서 2018년도 5월 25일 날 발의된 법이고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GDPR이라고 합니다. 이 GDPR이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개인들한테는 데이터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고, 기업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될 어마어마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그러한 법안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용 약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당신의 데이터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당히 이제 두리뭉술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GDPR 상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지어 그 사용자가 수집을 한번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수집된 데이터가 뭔지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남들에게 주고 싶으면 전송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강력한 규제이고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1년 거래 매출의 4%까지도 벌금으로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EU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보면 이런 건데, 이거는 실제로 트위터에서 이 GDPR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고요.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용도로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되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실제로 이 GDPR이 가져올 어떤 임팩트에 대해서 좀 풍자하는 이미지인데요. 내가 당신의 취향이라든지 당신의 수많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할 거고 이거를 251개의 회사들한테 판매할 건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개인 사용자라면 도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첫 번째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설령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태도를 보이겠죠. 그리고 서비스들은 앞으로 그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소비자들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출처를 가진 양질의 데이터를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명쾌합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보상의 수단으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 혹은 저희가 무결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공개가 된다라는 그 투명성이라는 장점으로 말미암아서 개인들에게서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과 같은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이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 IQ라는 이제 데이터 회사에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동의를 받은 데이터는 코모디티, 즉 재화가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뜻은 한번 우리가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가 재화가 돼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GDPR이라는 법은 EU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올 거고요. 비슷한 법이 미국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데이터 회사들에게 위기냐? 맞습니다. 위기는 맞지만, 그렇지만 이 위기를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가 재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이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저장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고요. 이름은 에어블록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보상을 주고 투명하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